어떤 걸로 할 거냐면 제가 금요일에 드렸던 스팟워크라는 시험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게요.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제 거가 버전이 좀 낮아요. 네, 낮은데 그 위치 같은 거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요, 파워포인트는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A4. 그래서 디자인에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기 들어가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장을 감독관이 하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저장부터 냉큼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버튼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F12를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시고 해도 됩니다. 누르시고 할 때는 엑셀에서 저장했던 거랑 똑같고요. F12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저장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서 문서 ITQ 클릭하시고 여기도 수험번호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적으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저장해 주시고요. 디자인에서 A4 용지로 설정을 바꾸셨으면 바로 보기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누릅니다. 마스터에서요, 얘를 쭉 올려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 얘를 테두리를 누른 상태로 왼쪽 위에다 갖다 놓고 가운데 조절점, 마우스를 가운데 도형 중간쯤에 오른쪽 중간쯤에 갖다 놓으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때 눌러서 끌어줍니다. 지금 전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구성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그 위에 도형을 올려놓을 건데 도형을 보실 때는 슬라이드 2번에 있는 도형을 보고 따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삽입 누르시고요. 도형, 그 다음에 지금 이 도형이라서 도형을 넣으시는데 도형을 넣으실 때는 지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텍스트 상자 안쪽에서 벗어나지 않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넣었으면 얘는 도형 윤곽선이 없고요. 채우기를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도형을 깔아볼게요. 삽입해서 도형을 삼각형이네요. 도형을 넣어줍니다.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그 도형의 넓이를 좀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도형도 윤곽선이 없고요. 색깔은 얘는 진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시험지를 보면 글씨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지금 텍스트 상자가 제일 아래쪽에 깔려 있는데 테두리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목 글꼴 이 상태로 바꿔줍니다. 도둠 40포인트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60점짜리 작업 중인데요.
하단 로고를 넣으래요. 하단 로고가 이쪽에 있지요. 그러면 로고는 삽입, 그림, 문서에서 ITQ 들어가면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로고 1번 있습니다. 삽입 눌러주시고요. 로고 1번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ABC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 위에 보시면 하단 로고가 로고 1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얘를요, 색을 빼볼 거예요. 왼쪽 위에 색이라고 있지요. 여러분들 거는 여기가 서식이라고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버전이 낮아서 서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쨌든 세이프 형식이든 서식이든 뭐 그림 서식이든 이쪽에 메뉴는 똑같을 거예요. 색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면 마법봉으로 바뀝니다. 회색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조절점부터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크기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지금 안 썼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를 시험지 보면은 여기 번호 있잖아요. 번호 넣어볼게요. 번호는 오른쪽 아래 상자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죄송해요. 삽입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 근데 이 제목 슬라이드 있잖아요. 여기 스팟워크라고 써져 있는 이쪽에는 번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체크 그다음에 모두 적용 눌러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고 빠져나가는데 그 전에 얘 좀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C 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나와줄게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을 누르면 나와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드 누르시고 엔터 5번. 표지 디자인으로 갈게요. 모두 지워주세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고 아까 컨트롤 C 하고 왔던 거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얘 어디다 놓으실 거냐면은 표지 디자인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죠. 얘를 오른쪽 위에 놔주세요. 지금 3번을 컨트롤 V로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볼게요. 도형의 그림 채우기. 자, 일단 여기 봤을 때 이 도형의 모양과 똑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삽입에서 도형 들어가면 이 모양과 똑같은 도형이 오각형.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라서 약간 멍하네요.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있습니다. 찾아서 시험지의 반만큼 채워줍니다. 딱 한 반절 정도 되죠. 이 전체의 반 정도 차지하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 도형을 찾으면 사진을 넣어야 돼요. 도형 채우기를 누르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색깔 대신 여기 그림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도형 채우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파일에서 눌러볼까요? 혹은 이 디바이스라고 뜰 수도 있어요. 눌러주시고 그림이 모양이 타자치는 그림이네요. 그럼 그림 1번. 그리고 그 타자치는 그림이 안 보이더라도 여기 보시면 그림 1이라고 나와요. 누르고 삽입 누를게요. 삽입.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뉴를 띄울 건데 더블 클릭하면 안 뜨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그림 서식 눌러줄게요. 페인트통 눌러보겠습니다. 페인트통을 누르시면 투명도 50이라고 나오죠? 채우기를 열고 중간쯤에 투명도 나오는데 50 쓰고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페인트 바로 옆에 보면 얘 도형 효과거든요. 누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미리 설정해서 5포인트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저랑 메뉴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나오거든요. 5포인트 찾아서 눌러주세요. 이제 워드아트 넣어보겠습니다. 워드아트는 이 글씨를 쓰려면 텍스트 상자가 필요합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면 텍스트 상자가 가운데 있죠. 이 그림 모양을 누르고 얘를 여기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빈 공간 쪽에 클릭하세요. 빈 공간 쪽에 하얀 부분에 클릭하신 다음에 스팟워크라고 써주시는데요. 이거를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썼으면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라고 있는데 일단 변환이랑 텍스트 반사 하기 전에 글꼴 먼저 바꿔볼게요. 이 순서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세 개를 다 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글꼴부터 바꿔볼게요. 궁서랑 굵게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눌렀을 때 깜빡깜빡거리지 않게 테두리를 누른 다음에 홈에서 궁서 해주고 굵게 눌러주세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끝났죠? 그럼 변환이랑 텍스트 반사가 있는데 텍스트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서식, 세이프 형식 누르시면 도형에 대한 변경사항과 텍스트에 대한 변경사항이 나오는데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효과 들어가면 반사도 있고 변환도 있어요. 우선 변환부터 해볼게요. 변환이 위에 있으니까. 갈매기형 수장 위로는 예. 갈매기형 수장 위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에서 이번에는 반사인데요. 근접 반사 터치가 첫 번째 거. 누르고 나면 글씨가 크잖아요. 근데 글씨 크기를 어떻게 변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조절점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절점 땡겨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놔주시면 됩니다.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신 다음에 목차라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글꼴이 굴림 24잖아요. 이 말은 이 목차라고 써져 있는 글자 제외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굴림의 24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글씨를 굴림의 24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텍스트 상자 지우고요. 도형 두 개 중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작은 도형부터 만들어줍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니은자 도형을 찾아서 그려주는데 얘가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좌우 대칭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보시면 도형은 선이 없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거, 아니 두 번째 거랑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건 도형이 선이 없거든요.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얘도 도형 조금 연한 색깔로 바꿀게요. 바꾸시고 이 위에 이제 깔려있는 도형을 넣어줍니다. 제가 좀 빠르면 유튜브를 잠깐 멈춰놓고 해주세요. 이 목차를 기준으로 이 도형이 어느 정도 옆에 있는지 봤을 때 얘가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 있는 위치를 보니까 얘가 조금 아래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끝나는 위치는 여기랑 맞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치고 1 쓰시고 자, 글씨 스폿워크 개념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가 필요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스폿 워크 개념 씁니다. 이제 글씨체, 글씨 크기 변경해 볼게요. 전체를 잡으시고요. 굴림에 24포인트에 여기는 흰색이 맞으니까 놔둬도 되고 글씨 이동시켜줍니다. 복사해 볼게요. 전체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위쪽에 화살표에 플러스 버튼이 뜨면은 클릭해서 끌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모두 손을 떼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왼손으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누른 상태로 계세요. 그 다음에 Y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Y 또 컨트롤 누른 상태로 Y 누르시면은 복사가 됐는데 제가 지금 너무 넓게 잡았나 봐요. 잠깐만요. 지우고 잘못하면은 이 2라는 숫자도 같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촉번호 안 지워지게 잘 선택하세요. 다시 잡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조금 내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Y 해줍니다. 썼으면은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를 이제 눌러가지고 지워서 글씨를 바꿔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저는 실수해가지고 안 바꾼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머지 글씨 바꿔줍니다. 쓰고 보니까 옆에 지금 닿죠? 그러면은 이렇게 닿을 때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도형만 컨트롤을 누르면서 다 선택해 주시고요. 같이 당겨 주세요. 같이 늘어나니까. 위치를 조금만 조절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안 잡혀 있는 도형 잡아가지고 얘도 안 잡혔네. 이동시킬게요. 이 정도. 위치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잘 못 잡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그림은요. 그림 넣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텍스트의 링크 적용 슬라이드 5라고 써져 있죠. 밑줄이 지금 3번 옆에 그어져 있습니다. 얘는요, 블록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빨간 줄이 그어지면은요,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하이퍼링크 연결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 이런 창이 뜨면 모두 건너뛰기를 누르면 되니까 혹시 이런 창만 뜬다 싶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모두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블록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 네 개 중에 현재 문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현재 문서 누르시고요. 어디다 연결하라고 있냐면 슬라이드 5라고 있으니까 현재 문서 누르고 슬라이드 5 누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생겼죠. 중요한 건 꼭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깜빡깜빡 거렸을 때 이렇게 블록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해볼게요. 삽입 누르고 그림을 누릅니다. 아마 저는 바로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 디바이스라고 뜰 거예요. 그거 눌러주셔야 돼요. 그림 누르시고요. 그림 5번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림 5번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림 5 누르고 삽입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위쪽에 리본 메뉴 보면 자르기라고 있을 거예요. 자르기 눌러서 한글에서 했던 대로 해당하는 그림만 남기고 아무데나 눌러서 오려주신 다음에 적당한 곳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총 160점이에요. 160점. 3번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1점 스폿워크 개념을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텍스트 상자는 지우지 않고 바로 씁니다. 근데 음, 영어부터 순서대로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글머리 기호에서 해당하는 글머리를 눌러줄게요. 얘로 시작하죠. 자, 영어로 스폿 마크 씁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고 탭 누를 거예요. 엔터, 탭.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다시 한번 글머리 기호, 체크 표시. 한 칸 띱니다. 자, 영어를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온 다음에 디맨드라고 D로 시작하는 단어를 밑에 써야 되는데 밑에 쓰면은 체크 표시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얘를 없애려면 on에서부터 애초에 여기 뒤로 오셔서 Shift 누른 상태로 엔터를 치셔야 돼요. Shift 엔터. 한 칸 띄시고 여기다가 이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엔터 한 칸 띄고 얘 다 쓰셨으면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이 글자 상자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눌러주시고 텍스트 옵션 세 번째 거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 안함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글씨 크기를 변경하시기 전에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글씨 크기를 변경해도 원래대로 되돌아오거나 그래요. 당황하시거든요.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텍스트 옵션 요거 누르고 자동 맞춤 안함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꿔볼게요. 글씨 크기를. 굴림 24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여기를 굴림으로 바꾸고요. 글자를. 근데 24포인트가 이 화살표 문단만 해당하거든요. 여기 보면 얘는 20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잡고 24. 그 다음에 굵게네요. 굵게, 굵게. 얘는 20이네요. 20. 얘는 굵지가 않아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이 둘 다 1.5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를 이렇게 잡으시고 줄 간격은 중간에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 있어요. 누른 다음에 1.5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줄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얘를 밑으로 끌어요. 글자를 여기서부터 지우지 마시고요. 중간부터 한 글자 정도는 남겨놓고 지우고 한글로 써줍니다. 나머지 지웁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뭐 기호가 하나니까 중간에 조금 남기고 네, 써줄게요. 한 칸 띄고 지울게요. 이제 자 여기서 엔터 쳐도 되죠. 여기는 체크가 나오니까. 쉬프트 엔터 치시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넣어볼게요. 동영상 넣는 거니까 삽입이에요. 삽입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라고 있어요. 비디오. 그다음에 저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내 PC의 비디오를 누를게요. 아마 둘 중에
잘 선택해 보세요. 그다음에 동영상 누르고 삽입 누르면 떠요. 얘를 갖다가요. 위치를 좀 보시고 크기를 혹시 필요하면 키우고 적당하게 그냥 바꿔가지고 놓으시고요. 얘를 누르면 비디오도 이 재생이라고 있잖아요. 재생 누르신 다음에 반복 재생이랑 자동 실행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르고 반복 재생, 그 다음에 목록 열어서 자동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3작업이 끝났습니다. 4작업 보겠습니다. 써주세요. 2점 스포트워크 유사 고용 방식 써주시고 여기서도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상자를 지우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 눌러볼게요. 근데 누르기 전에 한번 제가 봐드리면 얘네들은 도형이거든요. 도형이고 이 중간쯤이 표예요. 그쵸? 근데 표가 세 줄, 세 칸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 표의 크기를 도형이 들어갈 자리는 제외하고 이 정도면 됐을까 싶은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면은 얘가 우리는 흑백으로 나오겠지만 흑백으로 봐도 색깔이 똑같은 색상을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4예요. 그러면은 표 누르고 이쪽에 나오는 거 열어서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4 윗줄에 있네요. 다 다르거든요. 이날 나오는 거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데 이번엔 4가 나왔으니까 얘를 눌러주시고 근데 아직도 진하기가 좀 다르잖아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보시면서 만드는데 도형부터 만들기 전에 일단 안쪽에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즉시 투입. 먼저 글씨를 써봐야 이 도형의 크기가 적당한지 아니면은 적당하지 않은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얘를 조금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음, 이 도형의 크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표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형을 넣었을 때 표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도형을 고쳐야 되니까 먼저 글씨를 써보고 나서 할게요. 보시면은 한 줄로 돼야 되는 게 지금 두 줄이 된 게 많아요. 그쵸? 얘, 세 번째 거. 그럼 얘를 좀 늘려볼게요. 늘리니까 다 한 줄로 바뀌었거든요. 시험지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가 굴림 18포인트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안에 거 굴림 18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은 위아래 화살표 있는 거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텍스트 맞춤 눌러가지고 중간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줬더니 아직도 지금 조금 두 줄이잖아요. 얘 조금 더 당겨서 놔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깜빡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가운데 이 선이 없고 합쳐져 있다 그랬을 때는 두 개를 합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세 병합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한 칸으로 뚫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찾을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 양쪽 지금 모서리가 잘려 있죠. 도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간 이 도형도 넣어볼게요. 사실 삽입 도형을 무조건 고집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넣다 보면은 일단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아닌데 평행사변형 같이 생긴 이거 같은데요? 네. 넣고 나면 이쪽에 생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열어가지고 여기서 하셔도 되기는 해요. 눌러서 색깔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요. 이 가운데 도형에 글씨가 들어가겠죠? 엔터 치시고 스폿 워크 써봅니다. 쓰시고 이 도형의 글꼴 역시 굴림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검정색이네요. 흰색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굴림의 18포인트에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이 도형과 글씨 쓴 거 도형 두 개를 영역을 선택해서 잡아주세요. 컨트롤을 누르고 가운데랑 바깥쪽 도형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이동시킬게요. 또 이동시켜서 복사해서 3개를 만들어주시고 자 이제 내용 바꿉니다. 왼쪽에 도형 만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누르시고요.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상단 도형 2개 조합 끝났고 좌측 도형의 그라데이션 효과가 선형 아래쪽이에요. 좌측 도형의 도형 효과를 그 채우기를 눌렀을 때요. 채우기를 눌렀을 때 이 안에 색깔이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선형 아래쪽이 요거거든요. 어두운 걸로 하셔도 되고 위에 걸로 하셔도 되는데 좀 밝은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눌러주시고요. 글씨 쓸게요. 개념. 자, 얘도 누르고요. 홈 눌러서 굴림에 18포인트의 검정색으로 바꾸시고 복사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복사해주세요. 복사해주시고 글씨 바꾸겠습니다. 업무 엔터 성격 예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사작업도 끝났습니다. 오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작업에 써줄게요. 3점 한국 초단기 근로자 수 이번에도 지우지 않고 차트 삽입을 눌러줍니다. 바로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요. D열 삭제할게요. D열 삭제. 자, 엑셀 확대하는 여기 데이터 편집 여기 버튼 있지요? 이거 눌러볼게요. 삭제를 하고 나면 계열이 2개가 남을 텐데 2개가 남는 게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연도수가 5개 있고 여기 지금 초단기 근로자 수랑 기간제 근로자 수가 2개잖아요. 그럼 2개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수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써줄게요. 초단기 수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수 안 보이면은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고 자, 항목 1부터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2020년 네, 써주시고요. 초단기 근로자 수 그래프 보고 잘 써주세요. 153
171, 178, 182 기간제 근로자 수 354, 366, 373, 380, 388 네, X 누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그래프 만들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 가로 2번 먼저 하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가로 2번에 도둠의 16포인트 차트를 누르시고 도둠 엔터 16 엔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모양을 보세요. 표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표가 아니고 이 안쪽에 이 표가 없죠. 그럼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시험지에 나오지 않은 지시사항이라서 디자인, 차트 디자인 누르시고 빠른 레이아웃 5번이에요. 무조건 5번. 5번 눌러주시고 이건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디자인 누르고 빠른 레이아웃에 5번을 먼저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맘 편히 해볼게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포인트 굵게. 자, 더블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바꿔줍니다. 쓰셨으면은 차트를 다시 글자 여기 제목만 딱 눌러가지고 깜빡깜빡거리지 않게 바꿔주신 다음에 궁서에 24포인트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이네요. 그러면은 페인트통 누르고 단색 채우기 흰색 그 다음 테두리는 실선 그리고 검정색 해주시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자, 그림자는 여기 효과에서 할 수 있죠. 그림자 열어요. 여기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이래요. 차트 영역이면은 이쪽 바깥쪽이죠. 바깥쪽 눌러놓고 단색 채우기로 갑니다. 한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이 안쪽이죠. 그림 영역 눌러주고 단색 채우기 흰색. 데이터 서식 기간제 근로자 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 수 계열이네요. 그래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기간제 근로자 수를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확인 누를게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계열을 이 마름모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선 누르시고 표식, 페인트통,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에 체크한 다음에 마름모 눌러요. 크기는 지정해주진 않았지만 8 정도로 하면은 커지거든요. 그 정도 크기로 보여요. 8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 표시는 이 레이블 값 182 표시하라는 거니까 그래프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됐죠? 한 번 더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지금까지는 엑셀에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갔어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셨고 그 다음 볼까요? 도형 삽입이 요거 삽입하래요. 그러면 삽입 누르고 도형 누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이 화살표. 얘를 일단 그려요. 그리고 위치를 조정하신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꾸준히 증가라고 써야 되거든요. 꾸준히 증가. 글씨 쓰고 나서 글씨를 굴림에 18포인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꿔볼게요. 홈,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 밑에만 했고 위에는 안 했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도 해보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요. 그 도형 서식, 도형 세이프 형식 누르면 얘 도형 스타일을 열 수가 있거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겁니다. 얘밖에 안 나와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했는데 이 축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여기 외곽선도 빼먹었네요. 이 외곽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할 때 체크 표시를 그 펜으로 여기 쓸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씩 그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어가면서 했다면 외곽선 안 한 거 알았겠죠? 자, 얘 누르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실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빼먹은 거 없는지 다시 보시고 안 써져 있는 것 중에 항상 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쪽에 없었지만 이 시험지의 그림과 여기가 뭐가 다른지 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축이거든요, 축. 여기 135부터 185까지 맞고 5씩 증가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축을 보면은 130은 맞는데 위에가 420이에요. 그럼 최대값을 420으로 바꾸시고요. 몇씩 증가하느냐를 봤을 때 단위가 30씩 증가하거든요. 그럼 주 단위 30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지워요, 딜리트. 그 다음에 실선 눌렀던 거 우리 엑셀 하면서 실선 눌렀잖아요. 그러면 185 여기 누르고 실선. 초단기 근로자 수 글씨 누르고 실선. 420 누르고 실선 해줍니다. 그리고 뭐가 좀 다르냐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이 선이 사실 없어요, 시험지에는. 중간 가로선을 누르고요. 양쪽 옆에 동그라미 점이 생기면은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5번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해볼게요. 4점 아르바이트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이 상자를 지웁니다. 지우고요. 시험지에 크게 있는 이 도형 반절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화면을 안 띄울 테니까 이제는 제가 드렸던 시험지를 봐주세요. 여기 있네요. 사각형에 반절 정도 들어가게 이왕이면 크게 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로 이동시켜 봅니다. 너무 컸어요. 살짝 줄일게요. 줄이고 나서 다시 컨트롤 쉬프트 이동시키고요. 얘는 이제 상하 그 회전대 있잖아요. 상하 대칭으로 회전시켜 주세요. 색깔은 조금 연한 것 같아요. 시험지를 보시면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더라도 진하고 연하기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연한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형만 먼저 그립니다. 글씨 쓰는 건 나중이고요. 도형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도형만. 같은 도형이라면 컨트롤 V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회전을 해야 한다 하면은 회전도 적당히 쓰면서 이거는 이쪽이 아니었네. 제가 약간 지금 2시 50분이거든요, 밤? 약간 멍해요. 그래가지고 좀 평소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조절점 조절하시면 살짝 위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얘 살짝 늘어난 것 같아요. 보면은 옆에 날개가. 글씨를 쓰다가 도형을 약간 크기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그때그때 변경하면 되니까.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삐죽한 거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뾰족한 것들은 보통 블록 화살표 쪽에 있어요. 블록 화살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삐죽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도형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계속 찾는 것보다 같은 도형인데 위치만 변경이 되거나 뭐 회전만 됐다.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편하게 찾으실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빨리 찾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시면 도형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원래. 이 도형은 한번 봐주실래요? 도형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약간 이렇게 회전이 돼 있어요. 약간. 그쵸?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는 이제 보니까 회전이 상하 회전이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반듯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알바라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얘인데요, 얘. 이건데 이 주황색 조절점을 이렇게 땡기면은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 변형된 도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변형된 도형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도형 한두 개 정도는 못하셔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못하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마음에 걸려요. 좀 우리가 자격증 시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근데 그래도 다들 합격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도형을 안 한 이유는요.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인데요. 시험지 보셨을 때 약간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이 드는 건 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찾으셨으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영역을 다 잡으시고요. 이 안에 들어갈 글씨체가 뭔지 보는 거예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서 이 안에 글씨를 쓸 때 도둠의 18포인트로 처지도로 바꿔주세요. 글씨 써볼게요. 검정색으로도 바꿀까요? 글씨가 흰색으로 나오니까 글씨 검정색이잖아요. 대부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씨 써보세요. 여기는 두 줄이 됐죠? 그러면은 도형이 넓이가 안 맞다는 거니까 키워주셔야 됩니다. 위치도 살짝 이동. 동네, 엔터, 알바. 여기는 지역별. 여기는 엔터 치면은 거꾸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지우고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누른 다음에 아무데나 일단 클릭하시고 혹시 도형 안에 클릭하면 도형 안에 들어가니까 바깥쪽에 흰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 글씨를 쓰시는데 얘도 주의하실 건 도둠의 18포인트다. 그래서 바꿔놓고 얘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네. 보셨으면은 몇 개는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컨트롤 눌러서 색깔을 변경해 주세요. 조금씩이요. 뭐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몇 개만 바꾸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 하기 전에 이거 선 연결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눈으로 꼭 보고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삽입에서 도형 누르신 다음에 선을 고르실 때는 지금 꺾은 선 있잖아요. 요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양옆에 화살표 같은 게 없는 거를 고르세요. 얘도 구부러진 연결선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꺾은 선이니까 요거 해볼게요. 마우스를 점 쪽에 갖다 놓고 눌러요. 누른 상태로 떼지 마시고 오른쪽 연결할 도형으로 움직여 보면은 이 모양이 막 바뀌는데 딱 알맞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요. 두께가 좀 두꺼우니까 두껍게 바꿔줄게요. 두껍게 바꾸고 색깔도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잘 보이게 바꿔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끝에 화살표가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럼 도형 윤곽선을 화살표를 둥근 모양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아트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누르시고요.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세요. 처음에 들어갈 거 찾으셔야 되는데요. 한 번씩 둘러보세요. 쭉 둘러보셔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톱니바퀴가 주기형에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눌러보면은 여기 미리 보기도 사실 방향키로 조절하면 나오니까 미리 보기를 보면서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지는 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는 세 개지만 지우면 되거든요. 확인 눌러주시고 옆에 화살표 표시 있죠? 눌러요. 그리고 하나는 끝에서 얘를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지우시고 꾹 여기는 쑥 써줍니다. 써주고 닫고 점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 누르면 얘도 네모고 바깥에 겉 네모도 있잖아요. 겉에 네모도 얘를 둘러싸고 있는 큰 네모를 조절점을 조절하셔야지 이 안에를 조절하면 얘만 작아져요. 큰 네모 조절해가지고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보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3차원 만화는 이거는 얘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3차원 광택절이는 두 번째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스마트 아트인 3차원 만화로 바꿔볼게요. 얘를 눌러서 디자인 눌러가지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 단추를 열면 3차원 만화가 나와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둘의 그 밝기가 좀 다르거든요. 연하고 진하기가 다르니까 색상을 찾아가지고 눌러주세요. 뭐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거 눌러주시고 끝났습니다. 자, 삽입에서 또 스마트 아트를 눌러요. 이번에는 요건데 딱 봐도 목록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록형을 누르고 봤더니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아직 못 찾았는데 얘가 목록형이 아닌가? 목록형 맞는 것 같은데 밑에 점 찍혀 있나? 여기 있네요. 이거 확인 누를게요. 확인. 두 개 나왔죠? 써줍니다. 근무 시간 밑에다가 하루 단위, 당일, 몇 시간 등 써주고요. 엔터 치면 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텍스트 슬라이드에서 했을 때 엔터 치면 바로 밑에 나왔잖아요. 얘 지우면은 하나 더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수정하실 때 잘 보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해당되는 데에다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 지급 쓰고 밑에다가 근무 종료 후 즉시 정산 써주시고 X 누른 다음에요. 얘를 확 줄여주세요. 확 줄여서 놔주시고 맞다. 얘가 지금 도둠의 18포인트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네. 확인 여기도 안 됐죠. 이거 누르고 도둠의 18포인트. 이 안쪽에 들어있는 모든 거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도요. 도둠의 18포인트가 맞는지 도둠의 18포인트. 여기도 도둠의 18포인트. 겉에를 눌러볼까요? 겉에 있는 네모를 누르시고요. 여기 이 선을 누르면 한꺼번에 바뀌네요. 누르고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검정색이거든요. 여기 검정색 눌러주세요. 이쪽에. 이렇게 바꾸시고 자 얘는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은 3차원 광택 처리로 바꾸래요. 바꿔볼게요. 디자인 눌러가지고 열어서 3차원 광택 처리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 색깔은 안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같은 색깔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놔둬볼게요. 다른 색깔이었네요. 근데 아마 점수가 깎이진 않을 거예요. 이 색깔 때문에. 우린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는 거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거의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하고 나면은 이제 그룹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다가 시간에 쫓겨서 다 못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멈추시고 무조건 그룹화 후에 애니메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룹화를 한다는 거는 도형이 두 개는 합쳐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얘랑 얘는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얘랑 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화 해볼게요. 영역을 넓게 잡고요. 여기는 살짝 벗어나도 얘가 포함 안 되거든요. 이만큼 하고 잡아볼게요. 그룹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그룹화를 누르고 그룹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는 컨트롤 G보다 처음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에 그룹 눌러볼게요. 누르면 그룹화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누른 다음에 순서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순서를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1번 볼게요. 1번 애니메이션.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가 실선무늬 나타내기 세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실선 문의 누르시고 효과 옵션에서 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그룹화 할게요. 이렇게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G 누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얘는 2번이 날아오기 위에서 날아오기네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날아오기 누르고 효과 옵션을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게 끝났고요. 이거를 지금 저랑 금요일에 하루 만에 진도를 다 빼셔서 힘드실 테니까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을 일요일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잘 됐는지 보려면 현재 슬라이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